안녕하세요. 인생권인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모임을 개최를 하게 돼서 유튜브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이제 A씨는 25살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영업직으로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A씨는 이제 주변이 하는 건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먹어봐야 되고요. 맛집도 한번 가봐야 되고, 유행하는 물건도 꼭 사봐야 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무슨 책을 본다고 홍보를 하면은 그 책도 한 번은 꼭 봐야 됐었고요. 그걸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유행에 따라가는 나는 세련된 사람이고 흐름에서 도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도 매번 신모델이 나오면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중고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행동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경험 소비에 많이 빠졌어요. 이 경험 소비의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이죠. 그래서 SNS에 자기 또래 여성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은 꼭 돈을 써서 가봐야 되곤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최소 두세 번 이상은 해외여행에 나가고, 근데 이제 A씨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수당까지 해도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죠. A씨는 이제 이런 지인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계속해서 해외여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화제가 돈을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유행하는 여행지를 다녀왔다. 그러면 본인도 한 번은 다녀와야 되고, 아니면 같이 여행계라고 해서 여행계를 꾸려가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같이 가는 쪽으로 돈을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 그런 계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좀 모아서 제주도에서 이제 몇 달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간 거죠. 당연히 많은 돈을 지출을 했고요. 이 제주도 한 달 살이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변 다른 친구들이나 SNS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A씨의 가치관은 결국에는 이제 남들이 하고 있는 거는 나도 해봐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삶은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후 따위는 생각도 안 했고요. 자신이 태어난 이유, 삶을 사는 이유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본다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돈도 벌고 싶으면 벌는 거고 돈도 모으고 싶으면 모으는 거죠. 단지 A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돈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금방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현재는 그냥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고 또는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A씨는 30대 초반이 돼서의 그 돈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니다 보니까 이직도 잦았는데 생각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계속 놓치게 돼요. 왜냐면 어떤 직장이든 자기가 완전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직장은 없잖아요. 직장이란 곳은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이 실제로 지금 와보니까 제일 좋은 직장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한 달 살이 때문에 현재까지 경험했을 때는 자기가 제일 잘 맞고 워라밸도 좋았던 좋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그때는 이제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어디 여행을 다녀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조직 생활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보장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는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전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월급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30대가 돼서 더 느끼는 게 이제 20대에 구매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돈을 모으는 게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A씨는 깨닫게 돼요. AT기기나 이런 게 나오면 사용해야 되는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주변과 비교했을 때 난 이런 거는 써야 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할부 구매를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로 할부로 이제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가전가구나 이런 데 이제 썼던 돈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점점 더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후에도 실제로는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 가지 투자도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챗GPT도 많이 이용을 하고 구글링도 해보는데 대부분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SNS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상증자가 뭔지 물적 분할이 뭔지 재무제표, ROE, PER, PBR, 세금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완전 외계어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본인은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전세금을 지원을 해줬고 사실상 계약도 거의 부모님이 대리해서 해줬기 때문에 A씨는 이제 서울 시내의 아파트나 서울 시내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부동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서울 뭐 아파트가 별로인 것도 10억이 넘는 그런 상황들이 보였고, 뭐 여기에다가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뭐 신속통합이 어쩌고 저쩌고 DSR이 뭐고 LTV가 뭐고 토지거래허가제가 뭐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게 가상화폐였는데, 뭐 가상화폐도 뭐 전체 뭐 금리가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뭐 환율이 어쩌고 뭐 최근에는 뭐 일본의 청산 문제 때문에 뭐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저축도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저축률을 50%도 달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지금 평균 월급 300 정도를 받았는데 160만 원 정도를 모아야지 5년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 160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굉장히 깨닫게 되고, 이미 들어있는 소비 습관에 의해서 실제로 돈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걸까 이제 의심을 해버려요. 조금만 소비를 줄여도 자신의 생활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여유 있게 살면서 돈을 모은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이 깨닫기는 했지만, 소비를 줄여가면서까지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변의 사고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저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주체적인 사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뭘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여행을 가거나 뭐 제주살이를 하면은 나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내 삶에 적합한지는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대부분 주변에서 뭘 한다, 뭐 내 친구들이 뭘 한다 이러면은 이제 나는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거의 돈을 모으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남들이 많이 하면은 그게 옳은 행동이 돼버리니까 자신이 돈을 못 모으는 정당한 합리적 근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주변의 행동이나 삶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는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괜찮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삶이 흘러가게 되고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의 경우는 소비 수준이 높은 편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시각을 가지거나 어떤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면은 일반적인 뭐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저 정도는 여행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제주살이 정도는 다녀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높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저거에 맞춰서 살면은 실제로는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이제 부자인 이제 고자산가층과 이제 굉장히 괴리가 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경우에는 절대로 부자층의 소비나 주변을 보면서 소비를 따라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가난을 면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습관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생각보다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때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걸 30대 때 갑자기 바꿀 수 있느냐? 거의 못 바꾸거든요. 이 돈을 저축하는 거나 이런 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그리고 소비도 습관이지만 투자도 습관입니다. 그 돈을 못 모으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살아온 패턴을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습관이고,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엄청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데,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은 돈과 관련한 습관이라는 거를 생각보다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투자와 관련해서도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갑자기 새롭게 뭐 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나 이런 경제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습관도 20대까지 전혀 안 한 사람이 갑자기 30대 돼서 막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관련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뭐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굉장히 재미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까 제가 뭐 ROE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한다 뭐 이런 것도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그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서 지하주차장이 있다. 그 지하주차장이 건축법상 용적률의 산정에 들어가느냐, 뭐 어떤 건물의 이제 가치라든지 이게 이제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거고 뭐 시행회사가 이익이 얼마 날 거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또 지금 최근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뭐 투기과열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DSR이 어쩌고 이런 부분을 사실 단시간 내에 저는 습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처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고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좀만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거나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돈 공부나 이런 거가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을 쓰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 즉 육체 노동이나 뭐 다른 노동이 훨씬 어려운 거지 공부해서 돈 넣고 이런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꾸준히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했던 사람과 그리고 또 저축을 하고 내가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자산을 불려나갔던 사람과 갑자기 20대 때는 그런 거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30대에 들어서 갑자기 그걸 공부하는 사람과, 이게 사실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빨리 깨닫는 싸움이다, 이게 빨리 깨달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투자와 소비 모든 돈과 관련한 거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으로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에는 당연히 행동 습관도 포함하지만 사고 습관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고 습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KB 부자 보고서에서도 이제 부자들이 강조했던 부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꾸준한 부와 관련한 지식에 대한 공부 및 습득이었는데, 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절대로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고 절약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 공부, 소비에 대한 절제, 저축, 주체적인 경제 개념, 부를 불리기 위한 재테크, 아니면 또 경제 관련 지식 등은요 절대로 단시간 내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마인드와 관련해서는 영상 한 개를 봤다고 마인드가 바뀌고 이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영상 하나 본다고 갑자기 내 모든 가치관과 사고 개념을 바꾸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천재가 되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플래너도 자산 관리를 위해서 이제 사실 세팅을 하고 컨셉화한 거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